이런 임대 관리나 공실 걱정 없이 월세 받게 해주는 이 시스템 이런 걸 얘기 이제 될 때 이거는 누구나 다 들으면은 다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누구나 좋은데 이게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예전에 찍었던 대기업 임원과 아내라는 영상의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오시는 분들 중에 대기업 임원을 이제 그만두시고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임원인 상태에서 오는 분들은 극히 드물더라고요. 왜냐면 일단은 시간 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내는 것도 내는 건데 시간을 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알아볼 수는 없잖아요. 가서. 그러니까 그 시간을 내서 가서 상담을 받기 전에 나도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상담을 하는 시간도 내기가 어려운데 이 스스로 알아보고 뭐 부동산 가서 물어보고 이런 것들 할 시간이 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임원인 상태에서 상담을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어요. 근데 이제 퇴직을 한 시점에서 오는 분들은 이제 종종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아니면 어떤 습관으로 쭉 살아왔는데 전혀 다른 행동 양식을 보이기는 어렵거든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쭉 살아왔으면 그 살아온 방식으로 내 생활 전반, 일과 뭐 여가와 가정생활 다 거기 안에 똑같이 적용된단 말이죠. 그런데 임원의 생활이 끝났다고 해서 그 뒤의 생활이 이거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거나 받아들여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임원분들의 생활을 보면 일단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든 일이기도 하고 분석적이기도 되고 일을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하냐면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임원이 되려면. 실수 뭐 계속 하다가 어쩌다 하나 된다고 하면 오너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으니까 적어도 평타는 치면서 가끔씩 잘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뭐 더 좋으면 계속 잘하는 더 좋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니까 일단은 실수가 없으면서 잘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이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가 본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고, 예를 들어서 오너 이런 쪽에서도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에 접근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는 것이 본인들이 배어있는 어떤 생각? 이런 거다 보니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는 임원이면 내가 뭔가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다 해오고 내가 결정하는 역할, 그리고 뭐 추진하는 역할, 그래서 뭐 팀을 꾸리거나 뭐 이런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위치였는데 사실 부동산이라는 건 회사 일이 아니라 내 일이잖아요. 그럼 내 일이다 보니까 하나씩 다 알아봐야 되는 거죠. 이 시간이 없죠. 그리고 하나씩 알아보는 게 어색하죠. 왜? 나는 이렇게 잔잔한 거 알아보는 걸 직접 안 했고 직원들이 다 알아서 오고 내가 판단만 하고 뭐 지시하면 알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부동산 가서 물어보기가 뭐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검색하는 거죠. 검색해서 여기가 이렇구나, 저기가 저렇구나. 근데 이거는 다른 게 부동산은 검색으로 알 수 없거든요. 실물이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이런 거 회를 사진으로 보고 알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물고기 상태를 직접 봐야 아는 건데 그런 거와 똑같이 실물을 보지 않고 부동산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만 보고 또 나가서 보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해오던 일과 비슷하지 않은 거죠.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던져지는 거죠. 당황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임원이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해왔던 일에서는 전문가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는 난 신입사원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임원이었다가 신입사원 일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죠. 물론 임원이 되면서까지 번 돈으로 인해서 재테크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아파트 투자 이런 쪽에 국한된 경우들이 많거든요. 주변에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까지는 난 그래도 좀 아직은 아니지 않나? 이게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말단 직원, 뭐 신입 직원, 뭐 대리 이런 분들이 생각했을 땐 임원이면 막 건물도 있을 거고 뭐 이렇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특히나 또 그럴 수 있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아파트나 이런 거에 대한 접근은 그래도 훨씬 더 쉬워요. 주위에서도 많이 하고 검증된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도 거기 살기도 하고. 근데 건물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리감이 100m라면 임원인 돼서 생각하는 거리감 1m 될까요? 더 될 것 같은데요. 네. 임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건물은 그래도 난 아직 이런 분들이 훨씬 많아요.
여기가 100m 느낀다면 여기도 5, 60m 이상 느껴요. 중요한 거는 둘 다 가깝지 않게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은퇴를 할 시점부터 이런 거 있잖아요. 임원을 임시 직원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과에 따라서 계속 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본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를 본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다 예측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측이 3년에서 5년 정도 남았을 때 이거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아파트가 있고 자산이 뭐 이런 정도 있는데 이건 누구나 또 똑같이 생각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게 금액이 얼마가 있건 다 이 생각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걸로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벌어오던 소득을 그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3년, 5년 차 정도 남았을 때는. 근데 그러다가 그 생각을 하다가 또 여건적으로 잊어버리게 되죠. 왜? 바쁘게 돌아가니까. 3년, 5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오늘 내일 계속 바쁘게 지내야 되거든요. 주말에도 회사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쪽을 해야 되니까 그 생각이 있긴 하지만, 내지는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한두 번 물어보긴 하지만 그거보다 지금 급한 일들을 먼저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뭐 퇴직이 왔을 때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해보려고 하니까 부동산 가서 물어보니까 이거 내가 어색해.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주위에 또 아는 사람들은 많죠 또. 물어보면 그건 뭐 아닌 것 같은데, 뭐 저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주위에 이제 상대하는 분들 중에도 아주 부자인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그냥 제 생각대로 표현할게요.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런 거는 뭐 자기가 좀 더 이제 은근한 잘난 척이랄까? 그런 걸 이제 하게 돼요. 그런 건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훨씬 더 부자니까 그렇죠 하면서 이제 넘어가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하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또 시간이 지나는, 뭔가 확실한 거를 추구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찾지 못해서 답답한 상황? 그렇다고 해서 당장 생활이 안 되는 건 아닐 거예요. 퇴직금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연금 같은 게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금융상품 넣는 것들도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완전 풍족하진 않다는 거죠. 아파트가 몇 채 있는 경우도 있고 현금이 어느 정도 뭐 몇십억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로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하는 불편함? 마음의 불편함? 뭔가 숙제를 아직 못한, 이번 프로젝트를 끝나지 않고 그 프로젝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기분이랄까? 그 생각을 계속 갖게 되는 거죠. 그 분들이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제 생각에는 뭔가를 해서 자산을 이건 뭐 누구나 원하는 건데, 이 부동산의 가치도 높아지고 월세도 뭐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이걸 당연히 원하는 거죠. 최근에 오신 분들 중에도 그 뭐 임원을 하셨다가 뭐 퇴직하신 분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건 이런 것들인데 이걸 하나하나 내가 직접 다 하기는 부담이 된다는 거.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뭐 공동구매라는 것들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죠. 분들이 많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소유하게 해주는 것부터 이후에 임대 관리를 책임지고 신경 쓸 거 없이 저희가 모든 걸 다 케어해주고 매달 정해진 월세를 지급해주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분들의 니즈가 많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교포인 분들도 이런 부분, 임대 관리를 내가 직접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번거롭고, 내지는 그때마다 내가 연락을 받기 곤란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월세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고 월세를 받게 해주고 그 외에 모든 관리를 다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이런 임대 관리나 공실 걱정 없이 월세 받게 해주는 이 시스템, 이런 걸 얘기 이제 될 때 이거는 누구나 다 들으면은 다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누구나 좋은데 이게 제가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누구나 좋고 그런 게 있다면 다 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말이 돼?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듣고 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어떤지 알아보고 나서 안 믿는 거는 뭐 오케이. 근데 알아보지도 않고 안 믿는 거는 그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임대 관리를 보장해서 임대료를 주는 그 시스템을 한 지가 지금 6년 차고, 임대 관리하고 있는 게 340개가 넘는데,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네이버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월세를 지급해주고 있는 거를 2019년 1월부터 지금 2020년 5월까지
월 100명씩 그거를 오픈해서 올려놨어요. 그리고 저희가 시작한 지는 2015년이지만 그때부터 했던 걸 다 하려니까 캡처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임대관리 받고 있는 340명 넘는 분들 걸 다 하니까 너무 많아서 100명씩만 잘라서 매월 입금되고 있는 금액이랑 그것들을 캡처해서 올려놨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적어도 뭐 연구명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서 제가 쓴 글, 그리고 월세를 받고 있는 분들의 후기, 뭐 상담 받고 있는 분들의 후기, 카페에서 제 이름, 그 카페 매니저니까 제 이름 검색해서 제가 쓴 글을 다 보시거나, 그리고 그 글 쓴 날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기 쓴 날짜들, 뭐 이런 것들 보시면 그게 사실이 아니기 어렵거든요. 보고 그 글을 이해를 한다면. 근데 딱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말이 돼? 이러고 많은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알게 된다면 누구나 다 선호하고 원하는 부분이니까 믿는 거는 확인하고 나서 믿을지 안 믿을지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관리받고 있는 분들은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분들한테는. 그럼요. 근데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매우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지금 관리를 받으면서 월세를 안정적으로 받고 있는 분들이 예전에 썼던 후기를 보면 본인들도 긴가민가 했다는 얘기가 다 써 있어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생소하다, 긴가민가. 이럴 수 이런 것 있나? 같아요. 네. 이거 아닐 것 같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 걱정되는 마음,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잘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지금 월세를 잘 받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거겠죠. 만약에 문제가 일어났으면 벌써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아직 안 해본 분들은 안 믿거나 아니면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쪽이니까. 근데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이게 월세라는 거를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짝만 얘기해 볼게요. 저희가 월세를 보장해주고 매월 정해진 월세를 지급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송금을. 공실이어도 입금이 되고 연체를 해도 입금되고 복비나 불편사항 해결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해결하고 여기서는 은행에서 이자 받는 것 같이 월세를 받는 것 말고 다른 건 없어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왜 이런 너무너무 좋은 걸 하고 있을까요? 왜?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공실이어도 준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월세를 안 받는데 월세를 준다고? 관리회사에서? 3개월, 6개월 연체를 했는데도 월세를 준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앞뒤가 안 맞죠? 그쵸? 네. 근데 이걸 실제로 하고 있어요. 이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네, 해주세요. 많이 해주시면 안 돼요. 자, 이 부동산이라고 할게요. 월세를 100만 원 받는다고 칠게요. 집주인이. 그러면 100만 원 받으면서 그 외에 관리는 뭐냐? 공실이면 월세를 못 받고 연체하면 달라고 해야 되고 바뀔 때 복비 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공실이면 다음 세입자 보여주느라고 가서 문 열어줘야 되고 아니면 전화 받으면서 비밀번호 알려줘야 되고 세입자가 살면서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그거 해결해줘야 되고 뭐 새벽이라도 전화 오기도 하고 아침에 전화 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월세를 받는 대신. 그렇죠? 이게 집인 경우에도 이렇고 이제 상가나 사무실인 경우에는 아까 말한 컴플레인이나 이런 게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어찌 됐건 내가 월세를 받는 대신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월세를 못 받는 리스크, 공실 리스크, 연체, 그리고 임대관리, 시설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임대관리는 이런 식이에요. 월세를 100만 원 정도를 받아서요. 집주인들한테 90만 원 정도를 줘요. 매달 정해진 날. 아까 말한 것처럼 공실이어도 주고 월세를 연체해도 주고 복비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다 해결해요. 불편사항. 그러면 1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10% 떼고 날 주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맞지 않죠. 왜냐? 그렇다면 공실이면 뗄 게 없으니까 안 주는 게 맞죠. 연체하면 뗄 게 없으니까 안 주는 게 맞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을 받아서 10%를 떼고 주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는 얼마의 금액을 보장을 해주고 더 많이 받으려는 형태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집이 한 채라면 무조건 마이너스 나요. 왜? 100만 원 받아서 90만 원 주고 10만 원 남는다면 한 달만 연체돼도 한 달만 예를 들어서 공실돼도
이건 무조건 마이너스 나죠. 근데 이런 집들이 수백 채가 넘다 보니까 일부는 플러스, 일부는 본전, 일부는 마이너스 합해서 운영이 되는 형태로 임대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몇 프로를 뗀다 할 수가 없어요. 90만 원 주지만 어떤 달은 100만 원 받아서 90만 원 줄 때도 있고 어떤 달은 105만 원, 110만 원 받아서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달은 95만 원, 90만 원 받아서 줄 때도 있고 85만 원 받아서 90만 원 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뗀다고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임대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임원이신 분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회사에 부서가 10개 있다면 모든 부서가 플러스 내진 않죠. 그렇죠? 어떤 부서는 플러스, 어떤 부서는 본전, 어떤 부서는 마이너스. 근데 합해서 유지되니까 회사가 운영되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얼마 이상을 보장해주고 여기서는 그 이상 하려고 노력하는 형태.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보장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잘 안 들어오거나 공실이 길면 이거는 운영 유지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살고 싶어하고 선호하는 집을 만드는 게 최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에 기반이 되지 않고 집이 별로이거나 부동산이 별로인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부동산이라는 기반 하에 이런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질문 있습니까? 저희는 그 공실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실 없애는 그런 방법을.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애초에 이 부동산이 제대로 된 부동산이어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이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세입자들이 한 번 들어오면 오래 살고 싶게 응대를 잘 해주는 거. 불편 사항이 있으면 빨리 해결해주고 친절하게 응대해주고 그리고 애초에 집이 살고 싶은 집이면 공실이 되더라도 다음 세입자가 빨리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그 외의 관리는 부동산 사무실 중에서도 임대 계약을 잘하는 데들이 있어요. 1, 2, 3. 거기와 친밀한 관계, 그리고 친해져서 친하기도 하고 서로 도움도 주고 받으면서 우리가 이게 공실이 좀 있어서 지금 신경 쓰인다 하면은 여기서는 어떻게든 자기가 친한 손님을 하든 어떤 방법을 써서든 그 집의 계약을 도와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거.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월세가 보장되고 있는 거지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임대 관리가 되고 있는 것들을 뭐 임원들뿐만 아니라 뭐 해외 교포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원하시는 거를 최근에 더 많이 알게 됐죠. 또 질문 있습니까? 아닙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 쓰시면 제가 짧은 건 댓글, 긴 건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